우리가 신용장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한다. 그리고 신용장의 기간 안에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뭐 전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가요? 우리 통지은행이 그 신용 어디서 받았습니까? 개설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스위프트로부터 받았습니다. from the 스위프트죠. 그 오리지널 LC는요, received from 스위프트로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죠? 우리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요, 이 은행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전제를 합시다.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럴 때 이 통지은행이 받은 은행이 수취은행이죠. 리시브했으니까 수취은행이 통지은행이 역할이 뭐랬죠? 이 LC가 이렇게 문면상이 일치한다 그랬죠. 그걸 뭐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입니까? output reference, input reference 이런 비밀번호를 점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프라이트 상태가 정상적입니다. 누군가가 해킹 게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누가요? 보내는 은행이 누구? 받은 은행이 누구 나오죠. 통상 보내는 은행이 누굽니까? 개설은행이고 받은 은행이 통지은행이든 여기서는 또 다른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 번째 서류가요. 우리가 뭐랬죠? 제조건에 불찬다.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여기 있죠. 자, 어디를 보내냐면 늦어도 레이티스 신문터가 2020년 9월 27일 안에는 선정해라 했죠. 그러면은 이런 조건하고 서류가 맞아야 된댔죠. 그럼 서류를 잠깐 봅시다. 여기 났죠. 우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느냐 하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봅시다. 요거 한번 봅시다. Bill of Lading이라는 선화증권을 요구하는데요. 이 선화증권이 풀세트고요. 클린빌이고요. 온보드빌이고요. shipping 컴퍼니 빌이다. 그리고 오션빌이라는 걸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선화증권에 물건을 온보드하는 날짜가 언제 온보드가 되어야 된다고요? 늦어도 다시 갑니다. 9월 27일 안에 다시 말해서 온보드가 되었다는 표기가 반드시 그 안에 이 날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뭐랍니까?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랬죠? 그 제시하는 기간 안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보시니까 뭐라서 나왔어요? 일어났죠. 선적 서류가 언제까지 제시되느냐 보니까 14 days after shipment, 선적하고 늦어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실은 네가 편한 대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요? 선적하고 늦어도 14일 이내에 내고 하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내고 하느냐라는 계산도 필요합니다. 자, 그 내고일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뒤에서도 한번 잠깐 시간 날 때 다뤄보겠지만요. 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 신용장의 최종 선적일자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신용장의 선적서류 제시일자 이 세 가지로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고가 가능한지를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 신용장을 잠깐 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여기 우리 신용장이라죠. 그래서 우리 신용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용장에서, 그러면 왜 이런 신용장을 쓸까요? 수출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수입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신용장을 쓸까요? 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 신용장이 주고받더라도 보기보다 뭐가 많아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셀러하고 바이어 둘이서 알아서 돈을 주고받고 그게 우리가 뭡니까? 원금이죠. 다만 은행이 하나 끼어가지고 받아주는다 그러면 추심료가 좀 되면 되는데 지금 신용장 뭐예요? 은행이 대신 주잖아요. 근데 물건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수입상이 받죠.
내가 내 돈 대신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크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과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수출상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상이 이 신용장 조건이 수출상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대금 횟수를 확실히 보장받는다는 거죠. 누가 돈 주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하게 하죠.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확양하는 겁니다.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안 주면 내가 주는 거예요. 따지면서 내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은행에서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안 줬을 때 나중에 내 돈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주면 내가 돈을 주마라고 확양한 거죠. 하지만서 개설은행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수인이 주는데 안 주면은 내가 보증 서겠다는 거죠. 그게 지급 확양입니다. 어쨌든 나는 은행의 줄이라 보고, 그죠? 내가 대금 확실히 회수하겠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거고요. 송금 주시면서 바이어가 특히 COD라든지 DA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돈을 잘 안 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이어인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가격 조건이죠. 가성비 따지고. 셀러인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대금 결제죠.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은행이 대신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대신 수수료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두 번째가 대금이 조기회수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조기회수 된다는 게 바로 앞에는 보내시는 할인을 받는다. 즉 뭡니까? 선내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조건 선내구하는 게 아니라 셀러가 믿을만하고 그 신용장 떡타시면서 개설행위 믿을만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계약이 이행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임의로 취소 못한다는 거죠. 누가요? 바이어가. 신용장 제설 바이어가 있으니까 바이어가 임의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 될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많은 수수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수수료를 앞으로 뒤에 나올 텐데 다 물고 바이어 마음대로 네가 취소해버린다면 아무 짝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임의로 취소 못합니다. 그 말은요, 한번 LC가 오픈되면요, 누가요? 셀러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특수한 경기라든지 특수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내가 바이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 못 한다는 거죠. 셀러가 응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소 못하니까 계약이 이행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나라마다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금융 혜택을 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 자체가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송금이나 또는 주식을 어찌 됩니까? 바이어가 돈 주잖아요. 돈 안 주면 못 받죠. 근데 누가 줘요? 은행이 돈 줬잖아요. 은행에. 그러니 그 은행이 돈을 준다. 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그 LC를 담보로 해서 뭐랍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역하는데요. 세금자 돈을 융통 좀 해주세요. 이게 무역금융이죠. 돈을 융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송금 주시면 안 되느냐? 되죠. 어떤 경우에 전부 다 후송금일 경우에, 송금도 선송금, 후송금일 경우에, 주시면 다 후송금이죠. 그죠? 후결제죠. 요는 신용장도 마찬가지로 선송금일 때는 아닙니다. 좀 후결제일 때, 그죠? 외상결일 때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는 송금 주시면 바이어가 돈 안 주면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 끓이겠죠, 은행에.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달리 말하면은 누보고요. 셀러야, 네가 담보 좀 내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니네 돈을 빌려주는데 바이어가 돈 안 줘서 못 갚는다. 그럼 셀러 네 담보값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신용장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LC 자체가 담보가 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셀러 담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LC가 첫 번째 그 은행이 좀 뭔가 좀 믿을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수출자 있죠. 매도인이 수출자입니다. 매도인을 할까요? 매도인이 믿을만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훨씬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돈 확실히 받고 주문이 계속 유지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선내용을 통해서 돈도 미리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쓴다. 그럼 무역금융이 뭘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면 뭐랬죠? 우리가 제조업소면은 내가 원부자재를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부자재. 그리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또는 생산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또 세 번째 뭡니까? 만약에 무역회사면은 완제품을 구매해야 되겠죠. 이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장도 외상이죠. 나중에 물건 다 만들어서 서류 보내고 나면 돈 주잖아요. 그렇죠? 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상으로 다시 말해서 선적하게해서 원재료를 사용해서 내 돈 드리고 또 그래서 나중에 돈 받고 그렇죠. 이 돈이 자금이 말이죠.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신용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역금융이 뭐냐? 내가 원보자리 사는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생산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뭘 가지고요? 이 LC를 담보로 했어요. LC를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는 100%는 다 아니지만은 수출 실적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담보, 무보정으로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100% 아니지만.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은행 돈 빌려가지고 물론 수수료 주겠지만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돈 받아서 수수료 갚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내가 원무자재 구매할 돈, 생산할 돈이 없어서 계약 이행 못하는 부분은 없어진다는 거죠. 완제품일 경우는 무역사는 그냥 그 돈을 무역금융 받아서 완제품 사다가 수출해서 돈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 완제품 100원에 써서 110원에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바로 이게 무역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역금융을 혜택을 보기가 LC가 가장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이어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체결한다. 왜요? 송금 출시면 어찌 됩니까? 송금 출시면. 바이어 씨가 돈 주니까 셀러가 굉장히, 그죠? 셀러 입장에서는 돈의 부담이, 결제 부담이 아니까 유리한 조건을 주면 내가 바보죠? 돈도 늦게 받고 좋은 조건 주고 그건 알겠죠. 늦게 받는 만큼 조건이 좀 부족하겠죠. 왜? 외상 주는 만큼 셀러인데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결제에서 조금은 그죠? 불리해지는 값이 높아진다든지 단가가 조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 어찌 됩니까? 네가 물품 가격이나 결제 조건을 좀 바에게 유리하게 한대. 결제 조건 주면 물품 가격이 조금 다운되겠죠. 왜? 외상 주는 것보다 내가 현장에서 신용장이 준다니까. 그리고 결제 조건도 아무래도 네가 외상 길게 못 줘도 은행에서 신용장에서는 외상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가 체결할 수 있겠죠. 자, 금융상의 부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융상의 부담이 지금 말하는 무역금융이 아니고 좀 크게 봐서 앞으로 인수신용장 같은 데서 외상거래잖아요. 장기적으로 외상했을 경우에, 그죠? 뭐만 한다고? 어떤 부동산이라는 담보를 잡아놓고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외상으로 사와요. 사와서 물건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줍니다. 이게 지금 인수신용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특히나 대금이 클 때 현금을 주기보다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담보를 잡아서 소리받아서 물건 팔아서 보통 3개월, 6개월 후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 혜택도 좀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인도시가 예측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바이어가 계약을 했는데 바이어가 셀러님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좀 우리가 사정상 없던 걸 합시다 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송금 주시면 당사자 거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셀러가 사정이신 바이어인데 양해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용장은 어찌 돼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셀러가 바이어인데 이번에 내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은 바이어가 한참 지금 물건을 받아서 잘 팔아야 되는데 상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자기도 한번 그런 적 한두 차례 있으니까. 그럴 때 셀러에게 그 날짜 안에 확실히 받은 방법은 송금 주시면 없겠죠. 서로 양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 됩니까? 신용장은 했죠. 두 가지 조건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해야 되죠. 뭡니까? 신용장의 제조품과 일치하는 그런 서류와 그죠? 그리고 기간 안에 제시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는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셀러가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특이한 경우 아닌 것은 송금 주시면 때처럼 그냥 미안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LC를 살리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납품하고 선적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LC 언제까지 선적하랬으니까 한국에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그 운송 기간까지 해서 언제쯤 미국에 도착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예상이 되니까 판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물품의 인도시가 우리가 예측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장의 특성을 크게 볼 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추상성이라는 것은. 독립성 뭐고 추상성 뭐냐 이런 이야기겠죠. 신용장의 독립성이란 본질상의 매매 계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신용장과 그 계약에는 독립적인 관계다는 거죠. 자,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LC를 내가 받았습니다. LC를 누구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LC를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LC로부터 받았더니, LC 받았잖아요? 받았더니, 이 양반하고 내가 할 때는 개당 100원이었는데, 95원에 나온 거예요. 95원에. 그죠? 물론 하면 나오면 되겠지만 화가 나죠. 그래서 수출상이 뭡니까? 계산해 보고, 왜 당신은 100원하고 내가 바이하고 계약했는데 당신은 90원으로 계산해 줍니까? 라고 하겠죠. 그럴 때 계산이 뭐랍니까? 이랬죠. 당신하고 그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 100원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계약서대로 내가 LC를 오픈 안 했다고 나인데 책임지지 마세요. 왜요? 당신의 계약의 일부 당사자인 수입상이 나인데 찾아와서 95원만큼의 담보만 제공하고 95원짜리 LC를 오픈해달라고 요청해서 요청이 있을 뿐입니다. 즉 다시면서 이 당신들의 그 계약서하고 LC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이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추상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추상성이란 물품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줬어요? 선적 서류를 가지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럴 때 이 선적 서류는 엄밀하게 일치하거나 상당 일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봅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수출상이 L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적을 했죠. 그리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누구에 통해서요? 자기 거래은행에 통해서 계산은행에서 돈 달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고 전제합시다. 돈이 왔어요. 돈이 왔다니 뭡니까? 서류하고 돈하고 바꾼 거죠? 서류하고. 그죠? 그것이 서류 받고 이제 돈을 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물건을 찾았더니 물건이 산업서적이더라. 누가 따라오셨나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돈을 줄 때는요, 내가 서류를 돈을 줘야만 서류를 주거든요. 물론 우리가 외상 거래는 있습니다만 S사이트 거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 안 주면 서류 안 주거든요. 서류 줘야 물건 찾거든요. 물건 찾아야 그 물건이 계약한 게 이루어진 그 정확한 물건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누가 따보셨나요? 그런데 그 물건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도마크가 아니라 산업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바이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 서류 누가 보냈어요? 개설은행이 보낸 게 아니라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에 보낸 거죠. 이 은행 보고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은 엉터리 서류 보냈느냐고. 당신이 서류를 보냈으면요, 물건도 검토해서 이 서류와 물건이 하자가 없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매입은행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당적으로 따지지 물품 검사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로서는 어찌 됩니까? 이런 서류가 확실히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은행을 통해서 청구를 한 거 대신에 청구를 요청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물품과 서류가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그 말은 뭡니까? 서류 점사, 물품 검사가 아니라 단순히 서류만 검사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바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다 그 서류만이라도 서류원에 어찌 됩니까? 계약서에 나온 서류하고 엄밀하게 일치해달라. 특히 엄밀일치 원칙은 상합송장일 경우입니다. 왜? 상합송장이 뭐예요? 돈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상당일치는 밑에 적어놨죠. 상업송장 외에 나머지 기타 서류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명세서, 원산지제명서,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일치를 하면 되는데
상업송차만큼 대금의 청구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밀치를 해야 된다라고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이런 추상손치 때문에 바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보시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자, 그러면 당사자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자, 당사자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교재는 하얗게 돼 있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지금 누구냐면은 우리가 셀러를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거래은행을 그죠? 우리가 거래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했잖아요. 그죠? 셀러의 거래은행을. 그럼 매입은행은 뭡니까? 내부은행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은행이 통지도 있죠. 뭐였습니까? 일시 도착했다고. 그래서 통지은행 겸 매입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이 뭐예요? 이 개설은행이 여기 개설은행이죠. 이 개설은 영어로 뭐라 하죠? 이슈잉뱅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뒤에 나중에 책을 다시 보기라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송금 추심에서는 우리가 셀러다, 바이어다 그랬죠. 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추심에서 뭐랬죠? 수출상을 뭐랬습니까? 추심 의뢰인, 수입상을 대금 지급이래죠. 신용장이 뭐라냐? 신용장을 수입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했죠.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 수출자는 이 신용장이라는 걸 통해서 은행에서 대금을 확실히 받는 그런 혜택을 본다서 베니피셔리의 수혜자다, 수익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니까 이런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선적은 누가요? 셀러가죠. 선적을 한 데서 보냅송자 송화인이다라고 시프라 부릅니다. 그럼 물건 누가 받아요? 수입생이 받죠. 그래서 수화인이라고 해서 컨사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환음은 송금이나 그죠? 이쪽에는 거래 안 하지만 추심이라든지 신용장에서는 반드시 환음을 만든댔죠. 왜? 은행을 개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음 누가 발행했어요? 수출상이 발행했죠. 그래서 이 수출상 발행, 환음 발행이다, 들어오다. 돈 누가 줘요? 수입상이 주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심에서는 수입상이 주지만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준대했죠. 개설은행 앞으로 뭐를 발행했어요? 이게 우리가 뭐를 발행합니까? 돈 주세요라는 개설은행이 바로 이제 뭡니까? 이게 추심 지급인입니다. 환음의 지급인택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냐면요. 바로 이거죠. 개설은행이다, 수익자다, 그죠? 확인은행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다, 통지은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상환한 결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은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입은행이다죠. 그 다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상을 일반적으로 셀러니, 바이어니, 매도니, 매수는 엑스포트, 임포트는 다 아는 이야기고, 신용장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네가 혜택을, 대금 지급을 확실히 받는 혜택을 본 데서 베니피셔리라 부르고, 내가 수입상은 신용장을 오픈 요청한 데서 애플컨트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셀러가 물건을 보내니까 송환이나 시프라 부르고요. 바이어가 물건을 받으니 수환이나 컨사인이라 부르는데, 이 컨사인이의 대꾸가 컨사이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시 누가요? 셀러가 환음을 발행하고, 그런데 환음 잘 보세요. 누가요? 추심에서는 바이어가 돈을 주지만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돈 준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용장의 선적 서류에서는 전부 다 이런 말들이 써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